이 통제하려는 상사, 통제보다는 조정에 가깝죠. 조정하려는 거는 그 사람의 심리,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연을 좀 들어보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과 제가 경험한 꿀팁, 극복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려고 영상을 준비했어요. 오늘 내용은 조종에 대한 거예요. 조종. 자, 통제하고 조종이라는 거 좀 개념이 다르죠. 그런데 통제는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또 어떨 때는 오히려 이게 필요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조종은 마음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자체를 되게 막아서게 만드는, 좀 사람 멍청하게 만드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형팬분의 사연을 들어보고 이 조종하고 통제하는 상사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알아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팬분의 사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겪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4개월간 감정 소모가 너무 심했고 다시 마주한다면 지혜롭게 돌파하고 싶어 고민 사연을 보냅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근무하던 때의 일입니다. 저는 팀에서 막내였는데 파트장 다음으로 높은 7년차 선임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할 때 저의 의견을 얘기하려 하면 발로 툭툭 치며 일 더 이상 만들지 말라는 식으로 눈치를 주고, 파트장이 본인의 얼굴을 못 보는 방향이면 저의 얼굴을 보며 입모양으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며 저의 말과 행동을 통제했습니다. 통제보다는 이건 좀 조정에 가깝죠. 파트장보다 먼저 상황을 파악하여 본인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제가 파트장에게 보고하는 업무 보고서를 중간에 자기한테도 공유하라고 하고, 본인과 친한 직원의 업무를 덜기 위해 미팅 전 화장실에서 강압적인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등 업무에서 정치일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기분이 나쁘고 힘들 때가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마다 표현도 못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직장 내에서 왕따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2번의 왕따 경험으로 인해 트라우마가 굉장히 컸습니다. 둘째, 퇴사 전에 좋은 이미지를 남고 싶었습니다. 정규직이 되려면 레퍼런스 체크도 있으니 좋은 평판이 중요하다 생각했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게 정말 싫었습니다. 셋째, 저의 감정은 솔직하게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제가 눈물이 많아 당시에 큰 우울과 억울함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울기만 할까봐 용기 내어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월을 혼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퇴직금만 바라보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큰 상처와 분노만 남았습니다. 과거에 후회되는 일을 피드백해보며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팬분이 4가지로 고민을 요약해 주셨는데 이 4가지 제가 짧게 말하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임은 본인의 업무가 늘어나는 걸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근무 시간을 감내하고서라도 근무보다 일찍 나와서 선행 업무를 했어야 하나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 마음이 그분과 함께 뭔가 신뢰를 가지고 이거를 진짜 도와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하실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렇게 일찍 나오시고 더 열심히 하신 게 더 큰 분노와 더 큰 상처로 작동됐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저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선임에게 저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이건 제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솔직하게 내가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그냥 그것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지더라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하는 게 무조건 좋더라고. 안 하면 나중에 내가 이거를 감내해주고 수용한다고 해서 내 평판이 좋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가 이런 거를 수용을 해주면 진짜 만만하게 보거든. 그 뒤로 자기가 써먹을 때까지 그냥 계속 써먹고 결국에는 내가 더 이상 수용을 못 해주는 상황이 딱 오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토사구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쓸모가 있다고 생각할 때만 챙겨주고요, 또는 그때만 같은 편이고 조금이라도 엇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굉장히 안 좋은 악질평으로 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었을수록 그게 더 심해집니다. 저는 그냥 처음부터 솔직하게 내 입장을 밝히고 그걸 고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파트장에게 업무 보고하는 것을 본인한테도 달라는 요청에 군말 없이 주는 게 맞았나요? 이거는 회사에 일하는 분위기가 또는 프로세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파트장에게 개개인이 직접 보고를 하는 상태였다면 보고할 필요가 없다.
공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파트장님과 함께 이거를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자, 네 번째 질문은요. 불합리하게 강요하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어떤 말을 했어야 할까요? 불합리하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도 지금 형팬분의 이 사연을 쭉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 있었던 상처,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관계성, 그리고 계약직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이 다 맞물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번 극복과 돌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잘 감내한다고 해서 뭐 계약직이던 게 정규직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그건 그냥 계약직이냐 어렸을 때 있었던 상황이냐라는 거를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통제하고 조정하는 상사, 대처법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답은 없는데 제 경험만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되게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때의 일이었어요. 되게 원래 이렇게 되게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합니다. 일도 좀 잘한다. 그리고 인정도 좀 받았다. 근데 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실력과 이런 걸 갔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기는 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답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으로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결국에는 자기 유익한 대로 남을 일을 시키고 설령 이 사람에게 그게 옳지 않거나 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막 조종을 해서라도 내가 성과 내기 좋은 대로 내가 편하게 일하는 형태대로 이 사람을 막 움직이게 돼요. 이게 사실 사내 정치의 한 어떤 패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계속 인사팀장이었으니까 어떤 인사 책임자를 맡을 때 일이었는데 그 기획팀장이었어요. 되게 중요한 핫한 인사가 있었어요. 이 포지션을 누구를 앉히냐가 임원 승진하고도 연결돼 있고 또 그걸 맡은 사람의 향후 커리어하고도 연결돼 있고 저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 이분은 본인이 되게 아끼는 본인 라인에 있는 누군가가 되게 하고 싶어 했어. 그 당시에. 근데 본인이 기획 라인이니까 인선을 딱 할 만한 또 그런 위치는 아니고 또 본인이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인사 책임자인 제가 동의를 안 해버리면 그게 스무스하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저를 계속 구슬르더라고. 그래서 요런 걸로 이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자네는 어떻게 생각해? 제 의견을 묻는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저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러면 누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 좋은 의견이니까 제가 그렇게 한번 기획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이분 이야기를 잘 들어드렸던 게 우리 형편분의 이야기와 좀 레벨과 상황은 다르지만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돌아오고서 기획을 진짜 그분을 인사를 하려면 이제 기획안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 할수록 그 추천받은 인사는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인사를 해주는 거는 뭔가 나의 직업 윤리와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맞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아실 텐데 그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거든요. 알 텐데 저한테 이걸 요구하는 거는 사내 정치질이고 나를 조종하는 행위로밖에 안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의사결정권자와 다 같이 있는 회의 자리에서 제가 정반대의 보고서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이분에게 그 보고서 보여주지 않았어. 그리고서 그 인선에 누굴 해야 된다고 누굴 냈는지 알아요? 저한테 인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를 조종하신 분 이름을 일본어로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당황스러운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이름이 갑자기 거기 올라갈 거라는 상상도 못했던 거야. 자기가 지금까지 일해왔던 인사 책임자들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말도 맞고 좀 이렇게 다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저한테 그렇게 물밑 작업을 한 거겠죠? 근데 보니까 저는 거기 같이 움직이지 않아. 동조를 안 한 거야.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행위가 되게 미숙한 건 맞았어. 그때 만약에 저의 생각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해서 그분의 조종 아래 있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생각과 의도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엔 분명히 저를 조종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좀 되게 극단적이고 제가 좀 똘끼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좀 제가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안을 갑자기 급진적으로 내버리면서 그 인선 미팅에 파행으로 치달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봐도 이상한 거죠.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갑자기 오늘 미팅이 이랬을까? 그건 아마 거기 미팅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게 됐을 거예요. 저는 솔직히 그 미팅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 지금 작전 세력이 있다. 사내 정치라는 부류가 있다.
그 인간부터 이제 잘라야 되는데 지금 나에겐 힘이 없다. 나를 도와달라. 막 일종의 무언의 SOS 메시지였어. 결국에는 이제 그게 잘 안 됐죠. 결국에는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뭐냐면 저는 지금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행동을 했을까? 저는 그 사건으로 두 가지 교훈을 얻었어요. 하나는 극단적인 어떤 소통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만약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제 생각에 대한 답을 하기까지 시간이 여유로웠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는 갑자기 밤에 빡친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씨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 보고에 바로 급진적인 안을 그냥 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파국으로 거의 치달았어.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요, 저는 저를 조정하려고 했던 그분과 저랑 1대1로 미팅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 순간에 제가 그분에게 저의 의견을 진실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는 근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제 의견을 먼저 던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그 말을 못했던 이유가 저도 준비되지 않은 인사였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인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죄송한데 제가 생각할 시간을 조금만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저를 조정하려는 그분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다시 미팅 요청을 했을 것 같아요. 조정하려는 거는 그 사람의 심리, 이게 일종의 가스라이팅인데 거기를 저는 완강하게 거부하고 내 의견을 명확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 사례에서 제가 만약 그 당시로 돌아간다면 좀 더 성숙하게 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숙함을 얻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실수를 빨리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그런 비슷한 조종의 대화가 있다면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 사람이 뭐 실력자야? 권력자야? 그 조직 떠나면 그만이에요. 어차피 계약직이면 또 딴 데 가실 거 아니에요. 그 회사에 정규직으로 남더라도 저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실세면요 그냥 그 조직 떠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사라면 본인이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본인이 입술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게 너의 의도인 것처럼 얘기해 라고 하는 건 거의 100% 통제가 아니라 조종입니다. 통제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또는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조건을 갖춰가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고 잘 쓰면 굉장히 의미 있는 리더십이 해야 될 일입니다. 조정은 본인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뒤에서 이 실무 권한이 있는 사람의 마치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럴듯하게 속이긴 하지만 그건 본인이 알아요. 아, 이건 내 의도가 아닌데?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의견을 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대부분 조종당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곳에 오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장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조종당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조종당하는 걸 안다는 순간 내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조종하는 사람과 부딪혀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생각 없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종하는 사람이 많거나 그 사람이 권력자거나 실력자라면 저는 과감하게 거기 어차피 미래가 없다. 거기 오래 있고 적응을 할수록 생각을 안 해야만 적응을 할 수 있고 생각을 안 해야만 그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길어질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수준이 올라가고 이게 부딪히는 순간 어차피 나는 그 조직을 떠나게 돼. 이 사람이 떠나든 내가 떠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실력자고 여러분에 대한 평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빨리 그냥 다른 조치를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분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상사 또는 뭐 동료일 수도 있겠죠. 이런 사람들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하려니까 목이 메여서 계속 쉬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런 상황을 빨리 돌파하시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에 더 큰 유익이 있을 겁니다. 네, 전 앞으로도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과 함께 돌파하는 인사팀장이 되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